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여기서 대충 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면은 변수는 뭐 계속 쓰게 될 겁니다. 쓰시면서 점차 익숙해지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값 했고요, 변수 했고, 이제 조건문, 목문, 이 조건문 할 차례죠. 자, 그래서 조건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제어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 이렇게 흐름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걸로 따지면 프로그램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죠.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게 이제 조건문이랑 반복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조건문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문을 먼저 이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게 명제가 나옵니다. 논리값 또는 진리값, 이런 개념이 먼저 나와요. 이 뭐냐면 참, 거짓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불러요. 논리값 또는 진리값.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의 타입에 뭐가 있었냐면 정수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문자형이 있었잖아요. 자, 요거는 또 그것과는 또 구별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입니다. 논리값, 진리값.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유형을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인트, 이거 정수고요. 더블, 요거는 실수, 스트링, 요거는 문자열. 자, 그럼 논리값, 참거짓을 의미하는 논리값은 우리가 불리잉이라고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바에서. 자, 불린 타입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참, 거짓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논리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불린이란 타입이 새로 들어온 거고. 자, 그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네, 출력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 true, false, 이게 참이고요,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하나의 값이에요. 실행을 해보면 true, false가 나오는데,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건 요거랑 요거랑 다른 거다. 똑같이 또 true로 나오지만 이거는 요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요 10이랑 요 10이랑 출력되는 생김새는 똑같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 그랬죠. 얘는 숫자고 문자. 마찬가지로 이 true랑 이 true도 얘는 그냥 문자 true이고요. 얘는 프로그램에서 참을 의미하는 값이에요. 값.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또 해주셔야 되고요.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논리값은 true나 false. 자, 그래서 다시 지우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참거짓이 논리값이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서 또 명제라는 게 나와요. 명제. 이 명제는 뭐냐면 수학 시간에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논리학에서 나올 거예요. 명제는 참, 거짓이 판별되는 문장이죠. 문장? 판별되는 것이라고 할까요? 자, 참, 거짓으로 비결되는 걸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국어, 국어로 명제를 만들자면은 철수는 남자다. 이거 명제죠. 그죠? 남자면은 예, 아니면 아니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참, 거짓이 판별이 되는 걸 명제라고 하는데, 자, 프로그램 세계에서도 명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명제를 만들 때는 뭐가 사용되냐면 비교 연산자가 사용됩니다.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에는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뭐가 뭐보다 크다, 뭐가 뭐보다 작다, 뭐가 같다, 같지 않다. 자, 요거를 하면 참것이 판별이 되겠죠. 명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는 요 정도. 수학이랑 똑같아요. 꺽쇠가 이쪽으로 가 있으면 왼쪽 게 더 크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가 있으면 오른쪽 게 더 크다라는 의미고요. 컴마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에서는 요게 같다라는 의미인데 동등 비교잖아요. 근데 요거 이미 쓰고 있죠. 대입 연산이라는 걸로. 그래서 요걸 하나 더 붙입니다. 요게 같다. 자, 요 앞에 이 이퀄 대신 느낌표를 붙이면 같지 않다예요. 같지 않다. 자, 요거는 일단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비교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수의 세계에서는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10이 5보다 크다. 요 명제죠. 그리고 요거의 값은 10이 5보다 크다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요러면 이제 true가 나와요. 참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5가 10보다 크다. 요 명제는 틀린 말이죠. 자, 그래서 펄스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논리값이라는 또는 진리값이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조건. 이게 그러니까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조건은 명제에서 정해지지 않은, 포함시키는 게 조건이죠. 그리고 이 정해지지 않은 값에 의해서 진리값이 결정되는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조건은 어떻게 만든다? 정해지지 않은 값이잖아요. 자, 정해지지 않은 값 또는 임의의 값, 변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건. 자, 이 두 개는 상수로서 명백히 정해지잖아요. 10이면 10, 9면 9, 7이면 7, 그죠?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5라고 할 수는 없죠. 자,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값, 항상 변하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미지수, 결정되지 않은 값, 변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넘, 이런 걸 보죠. 그러면 이 넘의 값에 의해서 얘는, 이 명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는 안 되죠.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만들어서 써야 되잖아요. 넘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빨간 줄 뜨는 건 우리가 만들어 놓고 값을 아직 저장을 안 해서 그렇죠. 10. 자, 이거 실행을 하면 제일 밑에 거 보시면 돼요. 요거 true가 나오죠. 넘이 10이니까 true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기를 건들지 않아도 이제 여기를 바꾸면 값이 true가 되기도 하고 false가 되기도 하죠. 이게 조건은 우리가 딱 한번 정해놓으면 이 조건은 바뀌지 않고요. 이 값이 바뀌면서 최종 논리값이, 진리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일단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이 조건을 만들 수 있으면 뭘 쓸 수 있다? 조건문을 쓸 수 있어요. 조건문. 자, 그래서 조건문은 뭐냐면,
실행하거나 하지 않거나, 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조건에 따라서 실행시키고 싶은 명령이, 자, 다시 명령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실행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 실행시키지 않고 싶을 수도 있는데, 자, 그거를 조건을 만들어서 해당 조건에 의해서 실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실 때 이제 쓰는 게 조건문입니다. 길었는데, 일단 조건문을 만드는 방법부터 볼게요. 제가 요거, 자, 안녕이라는 출력문을, 25번째 라인 출력문을 적어놓고 실행하면 무조건 실행이 되죠. 실행할 때마다 F11을 눌러서 실행할 때마다 요거는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보자면 무조건 실행돼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이 안녕을 언제는 실행되게 하고 싶고 언제는 실행되지 않게 하고 싶다. 그 언제가 언제냐? 이 num이라는 숫자가 1일 때만 안녕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얘가 실행이 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거나 둘 중에, 그러니까 계속 결정이 돼야 되면 무조건 if문으로 감싸세요.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죠. 실행 코드가 있으면, 코드라고 할게요. 자, 얘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시면 무조건 이거를 if문으로 감싸주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세요. 이렇게 if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if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요 구조를 익히신 다음에 요 안에다가 코드를 넣으시면 되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if문이라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었죠. 자,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실행되는지 볼게요. 제가 여기를 true로 하겠습니다. true. 자, 그러면 안녕이 나오죠. 자,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펄스를 하면 안 나와요. 그죠? 실행되지 않고 건너뜁니다. 이런 작동 원리를 가졌어요. 약간 스위치 같은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true면은 실행이 되고 false면은 실행이 되지 않는다 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건을 넣으시면 돼요. 조건. 그죠? 자, 아까 제가 어떤 조건을 얘기했냐면 이 num이 1일 때만 이게 실행되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럼 조건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값에 따라서 true나 false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이제 실행이 안 되죠. 실행이 안 되다가 이 값을 1로 바꿔주면 실행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령문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원하는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에 맞게 실행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예시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시간 드릴게요. 자, 이제 요거를 응용을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날씨에 따른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그래요. 일단 조건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아니, 일단 실행문을 먼저 만들게요. 자, 실행문 1. 요거는
맑을 때 실행돼야 되는 코드예요. 이 정도로 해보고요. 비가 옵니다. 비 올 때죠, 비 올 때. 한 번 더. 눈이 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은 3개 다 나오죠.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조건을 줄게요. 보시면은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은 조건이 몇 개예요? 조건이 3개입니다. 3개. 맑을 때의 조건, 비 올 때의 조건, 눈 올 때의 조건, 그죠? 자, 그러면 조건의 개수에 맞게 여러분이 이품을 만드시면 돼요. 지금 조건이 3개죠? 이품은 3개 만드시면 돼요. 왜냐면 이품은 하나당 조건 하나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물론 나중에 논리 연산자라는 걸 이용하면 하나로 더 표현할 수 있긴 한데, 지금은 가장 단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하나당 이품은 1개입니다. 자, 그래서 맑을 때의 조건, 그리고 비 올 때의 조건, 그리고 눈 올 때의 조건. 자, 이렇게 하시면은 얘는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얘도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조건에 맞게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날씨인데 이거를 숫자로 좀 다룰게요. 문자로 다뤄도 되긴 하는데 숫자로 다루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숫자로 다루는 겁니다. 자, 1이면은 맑음, 2면은 비, 3이면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값이 1이면 맑음, 2면 비, 3이면 눈이에요. 자, 그럼 정수잖아요. 1, 2, 3이, 그죠? 정수 변수 하나 만드시고, 변수는 웨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이면 사실 날씨가 맑음이란 얘기고요, 2면은 비 온다는 얘기고, 3이면 눈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값만 기상청에서 잘 넣어준다면 여러분들이 날씨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웨더가 맑음일 때, 그죠? 이 맑음일 때 이게 실행돼야 되잖아요. 1이 맑음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과 같으면, 웨더에 들어있는 값이 1이면 이 조건이 참이 되죠. 그러면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거짓이 되면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웨더가 2일 때, 웨더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날씨가 3이잖아요. 눈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눈이 온다고 외투를 챙기래요. 여기가 2면은
비가 오죠. 우산 챙기고 1이면 날씨가 맑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게 1부터 3까지 랜덤으로 숫자를 넣어주면은 랜덤으로 날씨가 정해지고 거기에 맞게 실행이 되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건문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자,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반드시 논리값이 또는 진리값이 와야 된다는 거. 조건도 결국 따지면 최종 비결이 true 아닌 false잖아요. 그죠? true, false가 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중괄호를 이렇게 빼도 되긴 돼요. 근데 이러면은 이 조건에 따른 수행문이 딱 요거 한 줄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실행돼야 되는 코드가 여러 줄일 수 있잖아요. 한 줄일 수 있지만 여러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무조건 이걸로 감싸야 되거든요. 중괄호. 그러니까 중괄호를 그냥 웬만하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한 줄을 할 때도 그냥 넣으세요. 그래서 이 중괄호로 둘러싸여져 있는 코드들이 이 조건에 의해서 실행이 되거나 실행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계시면 문제를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